작년 초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이 일하다가 죽었던 강제 노역 장소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적합하다라는 판정과 함께 등재를 유네스코에 권고했습니다. 만약 등재를 권고할 경우에 거의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결정, 강제징용 후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런 결정의 배경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강제징용됐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협의회 이희자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표님 아버지께서도 일본에 강제징용을 당하셨다가 돌아가신 거죠? 네. 저희 아버지는 1944년 한 2월경에 징용을 가셨는데요. 예. 어디로 가셨는지는 어디로 가신다고 징용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해방되고 돌아오시지 않았죠. 예. 그리고 소식도 없었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해 초에요. 일본 정부가 이제 조선인 강제징용자의 노역 장소를 유네스코 네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이 네. 들렸어요. 자, 그래서 예, 이제 예, 그랬죠. 결국 예. 등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화나는 건 뭐 말도 못하고 요즘에 일본이 예. 뭘 믿고 그렇게 지나친 행동을 하는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예. 요즘에 일본 그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더욱 옛날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했고 그때 강제동원으로 끌고 갔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했고 그것을 지금은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지난해 초에 이제 일본 정부가 이러한 신청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게 저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화가 왜 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안이하게 일본을 보고 있는지. 근데 팔은 안으로 뒤집어엎는다고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잘못한다고 말하면 일본이 좋아할 것 같아서 네. 정말 화가 나고 떠들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래도 꾹꾹 지금 참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유족들의 마음, 또 정부가 좀 잘 달래줄 수 있도록 또 대응을 잘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도 들어보죠.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이 산업혁명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곳 23군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중에서 적어도 7곳이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가 발생한 곳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곳들인가요? 예, 예를 들면 큐슈 나가사키의 하시마섬 단광이 대표적인 곳이고요. 예. 기타 단광이 그 3군데 정도 포함되었고, 또 그 조선소, 야하타 제철소 등이 전체로 그 6만 명 정도 육박하는 그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되었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들에서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노역에 시달리다가 이제 수백 명이 희생된 곳인데, 자, 노동 환경이 어땠길래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겁니까? 예를 들면 그 하시마 단광 같은 경우는 대단히 특징적인 곳은 1km 정도 지하 캔도가 있었고, 예. 거기에도 그 조선인들이 많이 속아서 갔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률을 보면요, 일본 사람들의 사망률보다 3배에서 4배가 조선 사람들이 높았고, 3배에서 4배. 예. 네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데서 오히려 조선인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동원되었는데 거기서 죽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조선인들이 많이 야반 토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섬에서 야반 토지를 했기 때문에 도중에서 익사하거나 중간에서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다시 연행되어서 또 고문으로 많이 당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문까지 당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일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야반 도주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네요. 그래서 예, 지옥도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런 곳입니다. 지옥도이고 감옥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불렀다고 합니다. 아하, 그 지옥도, 감옥도가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23군데 한꺼번에 그렇게 신청해놓고, 예.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유네스코 쪽에서는 지금 일단 내용이 오케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베 총리의 그 고향이 야마구치현인데 이번 그 야마구치현도 이제 등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조음은 큐슈 쪽에 있는 기독교 유산을 신청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예. 아베 정권이 돼가지고 그곳을 메이지 시대 초기에 산업 유산으로 바꾼 곳입니다. 예. 그곳은 아베 존의 고향인 야마구치, 그리고 야마구치의 하기라는데 요시다 쇼인이 했던 학원이 있습니다. 예.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국에 와서 이토 히로부미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죠. 안중근에게 사살을 당한 예. 한국 침략의 원흉이라고 불린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예. 요시다 쇼인이요. 예.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 하기라는 야마구치 현에 거기서 가르쳤던 그런 학원을 이번에 23군데 속에 포함시켰고, 아베 총리 자체가요. 예. 요시다 쇼인을 많이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어허. 매년 거기에 돌아가서 요시다 쇼인 신사가 있는데, 예. 거기에 매년 참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전범들을 교육시켰던 그런 스승의 고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던 학원이 있었던 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것이네요. 네, 아베 총리의 고향이 그런 데라서 예. 그곳을 세계유산으로 하기 위해서 원래 다른 곳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꿨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한마디로 과거 침략의 역사를 진정성에게 사과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를 공공연하게 미화시키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더 심각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등재 신청을 한 게 1년 전인데, 작년인데, 네.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도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이지만, 예. 그냥 이것은 침략을 미화하는 그러한 유족이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일본은 그런 부분을 왜곡시키기 때문에요. 그런 것보다 등록될 수 없는, 그러니까 등록 조건에 미달된다라는 것이 많이 좀 보이거든요. 예. 예를 들면 하시마 단광 같은 것은 보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5년 정도 지나면 붕괴될 우려도 있는 그런 것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등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시마 탄광. 예. 예. 그러니까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수 없는 등록 조건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더 강조하면서, 또 그것이 또 과거에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양쪽에서 계속 주장을 펴나가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 합리적인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